대구 지하철 참사는 2003년 2월 18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바로 여기 중앙로역에서 한 사람의 방화로 인해 일어난 화재, 그 사건이 어마어마한 참사를 불러일으켰죠. 이 사건으로 인해 2대의 전동차가 불에 탔고요. 완전 뼈대만 남았고요. 총 192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실종자, 그리고 151명의 부상자를 낳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진짜 연일 뉴스에서 보도가 됐고요.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건,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래로 이 사건은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었어요. 이 중앙로역도 불에 타서 2003년 12월 달까지 복구를 위해서 완전히 영업이 중지됐고요. 자, 그러면 당일엔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중앙로역에 1079 열차가 도착했어요. 9시 53분 정각이었고요. 자, 그런데 1079 열차가 중앙로역에 진입하려는 순간 이 전동차 안에 타고 있던 방화범이 휘발유를 가지고 이 전동차를 탄 거예요. 그리고 휘발유를 샴푸통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탔대요.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옆에 보던 승객이 제지를 해요. 아니, 이렇게 밀폐된 곳에서 라이터를 왜 붙이는 거야? 하면서 격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범인은 결국 라이터에 불을 붙였고요. 이 불이 자신의 옷으로 옮겨 붙자 방화범이 자신이 가지고 온 휘발유통이 든 가방을 전동차 바닥에 던져요. 그러면서 이 불이 갑자기 전동차 벽면과 천장 등으로 삽시간에 불이 옮겨 붙습니다. 전동차 내부가 급속히 타들어갔어요. 그리고 삽시간에 검은 연기와 유독성 가스가 분출이 되죠. 왜냐하면 내부가 타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 불이 승강장과 전동차는 멈춰 있어요. 이 승강장과 지하 1층, 2층의 대합실로 급속히 확산이 됩니다. 자, 승객들은 불이 났잖아요. 자, 1079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불을 봤어요. 불의 연기가 와요. 아, 뭐야? 이러면서 빨리 대피하세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죠. 계단을 통해서요. 자, 1079 열차의 기관사는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불이 그렇게 작은 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화재 발생 사실을 제대로 종합사령실에 보고하지 않은 채 바깥으로 대피를 합니다. 자, 종합사령식 기계설비의 그 주 컴퓨터에 중앙로역의 화재 경보 불이 반짝반짝, 그리고 문구가 떴어요. 경보음이 울렸죠. 하지만 종합사령실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합니다. 9시 53분 35초와 9시 54분 40초, 거의 1분대의 시간, 어떤 일이 있었냐? 1079 열차에 타고 있던 40대 남자 승객이 저기요! 119죠? 지금 여기 중앙로역인데요. 전동차 안에서 불이 났어요! 라는 화재 발생 내용을 최초로 소방본부에 신고하게 돼요. 이 이후에 밖으로 탈출한 승객들이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기 시작했고, 여전히 전동차 안에 갇힌 승객들도 휴대전화를 통해서 가족들과 또 소방본부에 이 사실들을 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구에 있는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도 출동을 명령을 하죠. 9시 55분입니다. 중앙로역에 종합사령실에서 방송을 해요. 자, 중앙로역입니다. 여기 실제 화재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기 앞에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연기가 자욱해요. 자, 신고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 중앙로역 화재 사실을 신고를 했어요. 종합사령실에. 그런데 여기서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119에 신고를 한 건 내부에 타고 있었던 승객들이었어요. 하지만 종합사령실에서는 119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먼저 하진 않은 거죠. 왜냐면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으니까. 자, 9시 55분 30초가 지났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편에서 오고 있던 1980 열차가 대구역에서 중앙로역으로 출발합니다. 자, 만약에 지금 중앙로역에서 어떤 상황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전동차가 이쪽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막았어야죠. 그런데 이게 종합상황실에서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니까 이 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로역에서는 이미 초기에 불을 끄는 건 실패했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다 승객들 대피를 유도했고요. 자, 55분이 지나고 나서 열차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자, 중앙로역 진입을 할 때 조심해서 운전해서 들어가라. 지금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나와요. 자, 물론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이 대구 참사 사건은 많은 의문점을 남긴 사건이긴 하지만 중앙로역에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으니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줘요. 9시 56분 45초 1080 열차는 중앙로역에 도착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미 플랫폼이 검은 연기로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승강장에 도착을 했는데 문을 열려고 보니까 연기가 너무 자욱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닫아야지. 안 그러면 연기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기장이 문을 닫아요. 문을 열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연기가 많았으니까. 연기가 이제 들어오니까. 자, 그리고 나서 9시 57분부터 연락을 시도하죠.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나는 지금 중앙로역에 들어왔는데 여기 연기가 자욱하고 이거 승객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데 전동차의 전원이 끊어져요. 화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동차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돼요. 57분 32초에 자, 1080 열차의 기관사가 열차 무선을 합니다. 여기 엉망진창이에요. 빨리 조치하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적절한 지시를 위에서 내려줘야 되잖아. 사실 이 사람은 또 전동차만 운전한 사람이니까 이 전체 상황을 몰라. 얘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차를 운전하고 바로 상황이 들어간 사람 모를 수 있지. 상황 판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합 사무실에 있던 이 사람도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냐? 대기하십시오. 승객들에게 대기하라고 안내방송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1080 열차 기관사는 승객 여러분, 저희가 지금 좀 사건이 있는데 좀 잠시 후 출발을 할 거니까 기다려달라고 안내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1080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지시에 따라 기다리게 되죠. 하지만 화재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자, 바깥에서는요, 파출소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인명구조를 시작을 합니다. 9시 58분 28초. 자, 1080의 이 열차 기관사가 이거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사령실에 연락을 해서 이거 승객들 대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해요. 그러던 중 전동차가 잠깐 전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곳을 벗어나면 되잖아. 이곳을 화재가 벌어지고 있는 이곳을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출발을 시도를 하지만 또다시 전력이 끊겨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수차례 반복이 되면서 결국은 승객을 대피하시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열차를 출발하느냐 아느냐의 문제로 시간을 또 끌게 된 거예요. 1080에 있던 기관사는 이 전동차가 일단 이 화재 현장만 피하면 된다. 곧 출발을 한다. 하니까 안에 대기를 하라고 했던 거고요. 왜 무조건 마냥 대기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벗어나면 되니까. 기관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때 1079 열차에 있던 불이 1080 열차로 불이 옮겨붙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종합사령실과 1080 열차 간의 연락도 두절돼 버립니다. 이렇게 표로 보시면요.
두 열차가 화재는 한 열차에서 방화범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게 화재가 제대로 있었다는 걸 듣지 못한 채 다른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왔고 덕분에 이 기차에 있던 불이 옆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큰 대참사를 낳았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10시 2분이 됩니다. 종합사령실에서 1080 열차가 이제 전력이 없어, 전력이 공급이 되지 않은 채 아직도 중앙로역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1080 기관사한테 그제서야 야! 승객들 대피시켜! 하고 지시를 하죠. 그때 1080 열차 기관사가 출입문을 개방하고 승객 대피 안내 방송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 차량에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미 대피령도 늦게 왔는데 문을 열려고 보니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승객들이 수동으로 어떻게 출입문을 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전동차 안에 갇혀있게 되는 거죠. 여전히 밖은 난리 났어요. 이제 소방대와 구조대가 다 와서 현장의 구조활동은 계속 들어갑니다. 10시 4분이에요.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서 운명 구조를 계속 해냅니다. 물탱크 차가 와서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죠. 10시 17분이 됐어요. 종합사령실에서 이제 다른 전동차가 중앙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통제를 해뒀어요. 모든 전동차가 중앙역으로 들어오는 것 다 막았고요. 중앙로역에 있는 역무원들도 모두 탈출을, 왜냐하면 유독가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10시 28분 사령실에서 전 차의 운행을 중지하고 승객들이 다 하차하게 했고요. 결국 1시 38분이 되어서야 이 화재는 완전히 진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을 시간대별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당시의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대형 참사입니다. 오늘 밤 9시 뉴스는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도 51명입니다. 아직 이때까지는. 먼저 사건 개요와 인명피해를 이재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대구 시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환풍구와 역사 입구마다 계속해서 연기가 솟구칩니다. 야, 거기 나오세요. 불이 난 것은 오전 9시 55분쯤 50대 남자가 플라스틱 병에 든 휘발유를 전동차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어났습니다. 라이터 계속 켰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딱 서고 지하철에 딱 서고 문이 열릴 때쯤에 불이 확 붙었습니다. 자기 몸에. 반대편으로 역사에 진입한 전동차에도 이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오늘 불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51명에 이르고 부상자만도 140명이 넘습니다. 특히 전동차 안에서는 100여 구의 시신이 발견돼 사망자는 100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 기계실에 최대 몸을 숙이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어디 있었어요? 기계실. 모든 소방력이 동원됐지만 암흑천지 속에 유독가스까지 발생해 현장 접근이 어려워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도 안 보이고 모르겠어요,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냥 소리만 하면 우리가 찾아가고 하는데, 지금 소리도 별로 안 들린다고.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순식간에 일어난 대형 참사였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이야기로만 들었을 땐 잘 모르셨는데 당시의 상황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말로 많은 걸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뉴스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자, 뉴스들을 좀 더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 화가 나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뉴스들을 좀 확인해 볼게요. 하신 대로 전동차에 화재가 발생한 뒤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당시 사고 전동차와 대구 지하철 사령실 간의 통신 녹음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지하철 사령실은 무려 23분 동안이나 허둥대기만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희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지하철공사 종합사령실에서 중앙로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은 화재 발생 2분 후였습니다. 중앙로역 진입 시 실제로 화재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사령실의 운전사령은 맞은편에서 오던 1085 전동차의 진입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구역에서 중앙로역까지는 불과 700m. 1분이면 도착하기 때문에 운전사령의 당시 판단이 많은 승객들의 생사를 갈라놓은 셈입니다. 2분 뒤 1085 전동차가 중앙로역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연기가 자욱했고 전기는 끊겨 있었습니다. 운전사령은 승객을 대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허둥대며 안내 방송을 하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비상전력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기관사 최모 씨는 발차를 서둘렀지만 움직이지 않자 일부 승객과 함께 탈출했고 1085 열차는 결국 화마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오전 10시 10분 운전사령은 1079호와 1080호를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었고 화재가 발생한 지 23분이나 지난 10시 17분이 되었어야 대구 지하철 전 차량의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긴급 비상사태를 통제하지 못한 사령실의 무능은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남일우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세월호 사건처럼 제가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이 사건이 2003년에 있었어요. 13년이 더 지난 사건인데 이 사건의 아주 디테일들이 오히려 세월호 참사 때보다 제대로 많이 조사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것들이 후다다닥 정리가 됐대요. 그래서 아직도 왜 많은 사람들이 10몇 년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의문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이 사건 밑으로 섞여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왜 당시 전기가 끊겼느냐, 왜 누가 여기 이 사건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참 다루기 예민하고 그러려면 저는 좀 더 지식이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가 뭐래 잘못됐다 이런 음모론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다만 언론에서 보여줬던 게 100%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여러분한테 사실을 전달할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사건을 한번 보시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을 보고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일단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지하철 참사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앙로역에 나중에 도착해서 더 많은 피해를 냈던 1080호 전동차의 기관사는 승객들을 놔두고 혼자 대피하면서 마스터 키까지 뽑아가지고 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남미루 기자입니다. 1080호 기관사 최모 씨는 불이 옮겨 붙자 전동차 문을 여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전차는 다 열었습니다. 운전실에서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전동차 문은 대부분 닫혀 있었고 1079호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1080호에서 더 많은 어떻게 불이 옮겨 붙은 차에서 원래 불이 난 차보다 더 많은 피해가 났을까?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기관사가 마스터키를 빼들고 탈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량이 내릴 때는 마스터키를 뽑고 내리기 때문에 통상처럼 생각하고 마스터키를 뽑아갔다는 겁니다. 기관사 최 씨는 뽑아온 마스터키를 차량 기지에 갖다 놓도록 동료에게 부탁해 은폐까지 시도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마스터키는 자동차 키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키를 빼면 모든 전원 공급이 끊기고 수동으로밖에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 단련됐을 경우는 마스콘 키가 없으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원이 없기 때문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지하철 공사가 한 실험에서도 단전이 되더라도 마스터키가 꽂혀 있으면 출입문 개폐가 가능하지만 없을 경우에는 문이 닫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 참사가 인재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입증됐습니다. MBC 뉴스 남일우입니다. 라고 뉴스가 보도했죠. 라고 발견했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자, 저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대구시가 지하철 참사 현장을 청소하고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유골이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원 확인에 결정적인 유류품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방화 참사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 당국은 사고 현장인 중앙로역을 군인까지 동원해 말끔히 청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물청소까지 했다는 그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유골로 보이는 뼈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저희들도 막 슬픈 마음으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정말 우연찮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유골 추정 조각들은 모두 30여 점이나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거는. 예? 이렇게 해놔놓고 내일부터 공사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하 3층으로 내려와 봤습니다. 1080호 5호 차량 근처에는 아직까지 유골로 추정되는 물질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청소하면서 모아둔 쓰레기 포대에서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학생증, 건강보험증과 통장 등 결정적인 유품들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불에 그을린 신발 한 짝과 열쇠고리, 각종 일정이 적혀있는 탁상용 달력 등도 있었습니다. 아, 저게 유가족한테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러고도 사고죄를 처벌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러고도 완벽한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종자 가족들은 물청소와 복구 작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한 것은 수사를 은폐하려는 의도라며 대책본부 관계자들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준입니다. 아마 이걸 보시면서 왜 저렇게 사건을 빨리 치웠을까? 사건 현장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건이 났고 사람들은 안에서 얼마나 대기했다 죽었고 어떻게 화재가 어디서 들어갔지. 근데 왜 이 사건이 사람들한테 아직도 왜 제대로 왜 뭔가 의심쩍어라고 의문을 품는 게 뭐냐면 너무나 빨리 덮어지는 거죠. 사건 현장이 굉장히 빨리 정리가 됐대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그냥 가지지 않고 제가 그냥 무지한 상태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 그 기관사가 마스터키를 빼고 왔을 수 있겠지. 그렇다고 언론이 보도했지. 그렇게 되면 모든 건 그 사람 잘못이 되고 일은 빨리 마무리 질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마스터키를 뺐을 수도 있고 안 뺐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물론 사건 조사할 때 언론에 의하면 나는 무조건 100% 언론을 믿진 않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거기 안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도 진술을 하고 또 기관사의 진술하고 다 오락가락이었고 경찰 조사 결과 이 기관사가 이렇게 이제 불타버린 이 기관사 최상열 씨가 사고 직후 12시간 동안 잠적을 했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중앙로역에 근무하는 자신의 상관을 따로 만난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실제로 뉴스에서는 따로 만나서 이 마스터키를 내가 줄 테니 가서 꽂아놔라 라는 것까지 대화가 오고 갔다라는 여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야 너네 둘이 입을 맞춰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여러 가지 의심이 있었죠. 생존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다루고 결국 이 사건의 마무리는 어떻게 됐냐면 기관사 최상열 씨가 열차의 출입문을 마스터키를 빼버려서 닫아버려서 이 승객의 탈출을 막아버려서 많은 사상자를 내게 했다라고 결론이 났고 결국 재판에서 그는 5년 금고형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금고형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교도소에 복무는 해 똑같아. 너 징역 5년 받은 것과 똑같아. 그런데 안에서 노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고형은 누가 많이 받냐면 파렴치한 어떤 그런 사람 또는 내가 이 잘못을 저지르긴 했으나 양심적으로 내가 이미 신고를 했어. 또는 정치범 또는 과실치사범. 그래서 일반적인 교도소에 머무는 사람보다 약간의 우대가 있는 형을 금고형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 5년 금고형을 받게 된 거고 그는 2008년 집행기간이 끝나고 출소했습니다.
1074 열차의 기관사 최정환 씨는 이 최정환 씨하고 또 가장 먼저 화재 사실을 연락을 받은 관제사 방정민 씨는 초동 조치를 제대로만 했더라면, 사건이 이렇게 큰 거라는 걸 제대로 이들이 알려줬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사건을 좀 축소시킬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또 4년의 금고형을 받았고요. 나머지 홍순대, 손영일 이분의 관제사들에 대해서도 3년의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그 외에 이 시설 사령에 있었던 2명과 또 중앙로역에 있었던 영무원들도 다 판결에 가긴 했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죠. 자, 결국에 이 사건은 무엇을 불러일으켰냐?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 사건은요, 사망자 192명, 부상자 151명, 이 중에 신원이 확인이 된 사망자만 185명이에요. 나머지 6명은 신원이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인정 사망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1명이었고요. 신원 미확인 6명 중에 DNA가 확인된 사람은 3명, 그렇지만 DNA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이 3명이었어요. 실종자로 접수된 사람은 619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생존은 380명, 지하철 화재와 무관한 사망은 60명, 지하철 사고로 부상한 사람 4명, 그리고 기타 54명을 제외하고는 121명이 인정사망 심사를 했고요. 이 중에 확정사망 99명, 인정사망 1명, 판단 유보 1명, 그러니까 이게 화재로 죽은 거냐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죽은 거냐, 이거를 좀 판명을 해야 됐고요. 근데 이게 시간대가 오전 9시 53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대중교통수단에 그렇게 아침부터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자체는 끝났을 수 있었겠지만 여전히 늦은 출퇴근 또는 아침에 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인명피해를 내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화재는 과연 누가 낸 걸까요? 이 화재, 누가 과연 이곳에 불을 지른 걸까요? 범인은요, 자, 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범인은 방화용의자 김대한입니다. 그는 사건 발생이 있고 나서 2시간 뒤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몸에 화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치료 중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경상북도 예천이 고향이에요. 근데 2001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대요. 그래서 오른쪽 상하반신이 장애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습니다. 방화를 왜 했냐? 그가 심한 우울증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질환이 점점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 판단력이 상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범인 김대한의 아들이 이제 대구 경찰서에 와서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앓았고 남의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한 상태였고 정신적으로도 심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지병으로 인한 그런 울분으로 방화를 저질러서 수백 명의 사람을 목숨을 잃게 했다는 거, 그건 방화 사유가 될 순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그는 2003년 2월 18일 이 방화를 했다는 제목이 있었고 이 사람이 그 휘발유를 미리 준비했어요. 라이터하고 페트병 2개에다가 휘발유 2개를 나눠 가지고 아예 기차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도 되게 중요해요. 그냥 갑자기 열이 받아서 방화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이미 기차를 타기 전부터 샴푸통, 흰색 샴푸통에다가 2개에다가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안에 휘발유를 채워가지고 들어간 거야. 결국 그는 전차 방화 치사상죄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8월 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김 씨가 심신의 장애는 없었고 또 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를 감안을 해서 이건 도대체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또
실제로 방화를 저지른 1079 열차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거죠. 별로 없었던 거죠. 방화는 1079에서 했잖아. 그런데 그 열차 자체에서는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잖아. 그래서 그런 점이 감안이 돼서 2004년에 대구고등법원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선고가 됐고요. 그는 복역을 했죠. 그런데 2004년 3월 8일 진주교도소로 이감이 되었다가 2004년 8월 같은 해에 지병이 악화돼서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아직까지도 이런 무시무시한 사진으로 남겨져 있더라고요. 뭐 귀신 사진보다 거의 무서운 사진인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미스테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얼마나 그 사건이 무서웠는지, 그 사건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를 전하는 것도 제 의도고 제 방송의 컨텐츠의 의도지만 많은 찜찜함을 남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 점도 여러분이, 물론 이 사건은 역사 속에 묻혀졌지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족을 잃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방화로 가족을 잃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유가족들은 그 마음 아픈 걸 겪었고 이렇게 사건을 재조명해 보는 것만으로 그 당시에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도였고, 그들에게 애도를 전하고 싶은 그런 의미로 오늘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에서 절대 잊혀질 수 없는 대구 지하철 대참사 사건이었습니다.